고등수학 상개념 강의 첫 시간입니다. 1단원은 다항식의 연산 단원이에요. 다항식이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다항식에 대한 사칙연산을 배우기 전에 다항식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얘기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대상은 이렇게 문자와 숫자로 이루어진 어떠한 식이에요. 따라서 이 문자와 식으로 이루어진 이 i에 대해서 용어를 좀 정리해보면 먼저 항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항이라는 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숫자 아무거나 2, 그 다음에 뭐 문자 아무거나 x 하게 되면 곱합시다 하게 되면요. 우리가 곱셈이라는 기호는 굉장히 특이한 기호예요. 사칙연산 중에서 유일하게 생략이 가능한 기호입니다. 이 네 개의 연산 중에서 하나만 그렇게 생략이 가능해야지 막 더하기도 생략할 수 있고 곱하기도 뭐 나누기도 생략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곱하기만 생략할 수 있다라고 우린 약속을 했어요. 따라서 얘는 얘를 생략해서 2x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2x라는 식을 보고 얘는 2 곱하기 x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여기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x의 제곱이네요. x의 제곱이라는 걸 하나의 문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x의 제곱이라는 이 지수, 밑과 지수로 나타난 표현은 우리는 이거 거듭제곱이라고 부르죠.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면서 x가 2번 곱해져 있는 이 상황을 예쁘게 정리한 것이다 라고 보기로 했었죠. 이렇게 문자 2개로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 항, 여기 2하고 x하고 y가 곱해져 있죠. 따라서 문자와 숫자로만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z죠. z, 문자 하나로 나타났네요. 그러면 문자 또는 숫자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역시 3, 숫자로 이루어진 항이니까 얘도 하나의 항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 지금 식에는 4개의 항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상수항이라는 개념이에요. 수 또는 문자예요, 지금 상황이. 또는이기 때문에 수만 있어도 되고요. 문자만 있어도 되는 거죠. 따라서 수만 있는 항은 굉장히 특별한 항이니까 상수항이라고 이름 지어주게 됩니다. 상수라는 게 수하고 똑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상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다 해서 수로만 이루어진 항은 상수항이다라고 부를 거고요. 지금 주어진 식에서 찾아보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게 3 있죠. 따라서 얘도 상수항이었다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자로만 이루어진 항이 있진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서 보니까 얘는 문자로만 곱해져 있고요. 얘도 문자로만 곱해져 있죠. 이 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z라는 항을 보면 이 z라는 항이 원래는 숫자가 하나 곱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이라는 아이의 특징 때문이거든요. 1이라는 아이는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했을 때 자기 자신, 이 어떤 수가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곱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z라는 표현을 보고 얘 1 곱해져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문자로만 이루어진 항은 없습니다. 1이 숨어 있었을 뿐인 거죠. 따라서 z는 z 곱하기 1이니까 문자로만 이루어진 항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문자로만 이루어진 항, 문자항 이런 얘기 없어요. 상수항,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엔 문자라는 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무조건 숫자가 하나 곱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그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그럼 각각의 항에 대해서 개수를 한번 알아보죠. 여기 앞에 곱해진 아이들이 다 개수다라는 표현을 쓸 거거든요. 왜냐면 이 앞에 곱해진 거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얘는 1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1이라는 개수가 생기게 되고요. 이 두 번째 항 역시 x, y라는 문자에다가 2가 곱해져 있네요. 그래서 2가 이 항의 개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상황 보니까 이 아까 항을 표시할 때 요 마이너스까지 표시를 했네요. 따라서 일단은 마이너스 데리고 가보세요. 마이너스 데리고 가보면 결국엔 1이라는 숫자가 곱해졌으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졌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같이 넘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불러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장면이죠. 이 x 같은 경우에 지금 두 번이 곱해졌어요. x 곱하기 x라고 했었죠. 즉 x가 지금 두 번 곱해진 상황, 또 세 번 곱해진 상황이라든지 네 번 곱해진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즉 같은 문자가 몇 번 더 곱해진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한번 차수를 알아봅시다. 여기에는 문자가 x 두 번 곱해졌으니까 x 두 번 해서 총 두 번 곱해져서 2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요. 지금 문자가 x하고 y 한 번씩 곱해졌으니까 총 두 번 곱해졌죠. 따라서 얘는 2차식입니다. 얘는요. z라는 문자가 하나 곱해졌네요. 따라서 얘는 1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차수라는 개념은 1차야, 2차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렇게 항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봤을 때 항이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돼요. 단항식이라는 건 짧을 단 해가지고 짧은 거예요. 즉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단항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4개의 항이 있다고 했죠. 그 4개의 항으로 이렇게 짧게 쪼개면 얘는 단항식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항들이 여러 개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식은 다항식이라고 불러줘요. 지금 보면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했죠. 합과 차가 아니라 합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이 마이너스가 Z 속에 쏙 붙었던 거예요. 왜냐면 얘를 해석함에 있어서 항들을 연결시켜 놓은 상황인데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고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합으로 연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 다항식이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빼기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얘는 그러면 뭐가 더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z가 더해져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는 z한테 항상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개수나 이런 처리를 할 때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네요. 그러면 하나의 예시를 더 들어서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보죠. 일단 다항식의 차수라는 개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추가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단항식으로 연결된 다항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항들은 몇 차다라는 차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얘는 2차고 얘는 2차고 그 다음에 얘도 1차였죠. 그러면 얘는 2차고 2차고 1차 다 연결되면 몇 차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차수 같은 경우에는 다항식의 항들 중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즉 대표하는 차수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2차에 1차였으니까 총 2차식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2차들이 가장 크니까요. 그럼 아래의식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아래의식을 하기 전에는 이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x에 대한 y에 대한 식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x에 대한 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식을 바라봄에 있어서 문자를 x만 문자로 보겠다는 거예요. 즉 이제부터 y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바라볼 때 있어서 이제 y는 그냥 숫자처럼 취급을 해줘야 해요.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다항식의 차수를 구하기 위해서 차수 처리를 하겠죠. 이 차수 처리를 할 때 문자의 개수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보기로 했어요. 그럼 요 항의 경우에는 x가 두 번 곱해져 있고 y가 한 번 곱해져 있죠. 근데 y는 상수 취급하기로 했으니까 x 쪽만 확인해서 두 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2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y가 곱해져 있지만 y는 이제부터 숫자니까 x만 신경 써서
x는 1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얘도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얘는 0번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지지 않았죠. 따라서 0 정도로만 써놓을게요.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대표가 될 수 있는 2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식을 2차식이다 라고 표현해 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y에 대한 식이다 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상황을 살펴보죠. y에 대한 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제 y만 문자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x는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즉 숫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숫자, 문자니까 y가 한 번 곱해져 있네요. 따라서 1차, 그 다음에 여기도 y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곱해지지 않았으니까 0차, 0차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각각의 차수를 구한 다음에 가장 큰 항의 차수의 를 가지고 1차식이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차수가 0차인 아이들은 문자가 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 상수항은 0차인 아이들을 다 체크해 줘야 돼요. 얘는 3만 있겠고요. 얘는 0차가 지금 2개니까 이거 2개 다 상수항이 돼요. 따라서 상수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즉 상수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식에서 생각하는 문자는 y만 문자로 봤기 때문에 얘는 숫자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항식의 차수까지 배워봤습니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차수들 또 숫자들, 문자들을 보고 좀 계산할 수 있는 애랑 없는 애가 딱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할 수 있는 애랑 없는 애를 기준을 잡기 위해 요 기준을 만들었어요. 동류항이라는 건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동, 그 다음에 같은 종류 할 때 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같은 종류의 항은 어떤 항이냐라고 물어보면 문자랑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같은 종류의 항이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뭐 x제곱과 x가 있었다고 볼게요. 뭐 2x가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문자와 차수만 얘기했죠. 그러니까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앞에 1이 곱해져 있고 얘가 2가 곱해져 있고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 지금 문자가 x가 곱해져 있고 x가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차수로 비교하면 2차고 얘는 1차죠. 따라서 얘는 같은 종류의 항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하니까요. 그럼 요 상황은요. 2x랑 2y. 얘는 1차에 1차죠. 근데 여기는 x고 여기는 y죠. 따라서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같은 종류의 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동류항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튼 이 개념까지 알고 있어야 우리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부터 곱셈과 나눗셈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이 용어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항식이 하나 나왔다고 보죠. 그럼 방금 차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막 차수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차수에 대해서 알아본 거죠. 차수라는 건 x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인 거죠. 따라서 차수 조회를 해보면 얘는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죠. 따라서 x가 2번 곱해져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방법에 따라 3번 곱해져 있네, 1번 곱해져 있네, 0번 곱해져 있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차수를 봤을 때 2, 3, 1, 0 마음에 안 들죠? 정리가 안 된 느낌이죠. 그래서 이 차수를 기준 삼아서 정리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먼저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이건 추가어예요. 내려가는 차수 순서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를 해달라 하는 거예요. 내려가려면 높은 데에서 내려가야겠죠. 따라서 오름차순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차순 순서대로니까 차수가 올라가는 순서대로고 차수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줘야겠죠. 그래서 각각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얘는 3, 2, 1, 0 이렇게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정리해서 순서를 바꿔서 써주겠다라는 얘기예요. 1, 0 이렇게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순서대로 쓰려면 0부터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써줘야겠죠. 그래서 0, 1, 2, 3 이 순서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야 우리가 좀 바로바로 보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수가 숫자에서 생각하면 자릿수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차수 순서대로 정리하는 장면은 굉장히 많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보죠. 이번에는 문자가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번 내용에서 했듯이 x에 대한 또는 y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x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x에 대한 차수의 경우에는 x가 몇 번 곱해져 있느냐, 즉 y는 이제부터 숫자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x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 그 다음에 x가 세 번 곱해져 있으니까 3, x가 한 번 곱해져 있네요. 1, 얘는 x가 안 곱해져 있네요. 따라서 0, 얘는 0. 이렇게 처리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세요 라는 건 내려가야 되니까 높은 순서대로 정리하겠죠. 3, 1, 1, 0, 0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정리를 함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3은 혼자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1이하고 1 똑같은 애가 둘이 있죠. 그러면 얘는 웬만하면 X항으로 묶어서 써주는 게 좀 정리가 깔끔해 보여요. 따라서 X로 묶어서 이렇게 X로 묶었을 때 이렇게 풀어냈을 때 제가 되도록 X로 묶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Y가 있어야겠고 5x니까 5x가 있어야 이런 분배 법칙 썼을 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반대로 하는 과정도 분배 법칙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렇게 묶어줄 거고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쓸게요. 상수항은 여러 개 있어도 그냥 써놓읍시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경우는 역순으로 하면 되겠죠. 우리 이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할 때 문자로 사용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즉 여기에서는 y가 문자로 사용되지 않죠. 그렇더라도 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요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y에 대해서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y에 대해서도 좀 오름차순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좀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y에 대한 차수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y에 대한 차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 건 y가 한 번 곱해져 있고 0번 곱해져 있고 0번 곱해져 있고 2번 곱해져 있고 0번 곱해져 있네요. 따라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차수 순서대로 따라서 이렇게 1, 2, 3 순서대로 정리해야겠죠? 따라서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마이너스 2y 제곱에다가 1차인 마이너스 xy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항들 정리할 때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겠죠. 따라서 저렇게 쓸 수 있겠고요. 오름차순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항부터 써야겠죠. 따라서 작은 항부터 올라가게. 지금 상황도 보다시피 이렇게 x에 대해서도 올라가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편해요. 따라서 우리가 정한 룰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라든지 동량의 계산 내용을 먼저 살펴봅시다. 일단 문제를 포함한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이렇게 2x에다가 3을 곱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2x라는 것 자체가 2 곱하기 x인 거죠. 따라서 이 사이에 생략해놨던 이 곱셈을 다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곱셈의 연산법칙, 연산법칙 뭐 있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동일해 라는 교환법칙 하나 있고요. 순서를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 곱하고 또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 두 개 곱한 거 곱해도 동일해 라는 결합법칙이 있었죠. 즉 순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을 각각 계산함에 있어서 우리가 2 곱하기 x 곱하기 3이면 당연히 2 곱하기 3을 먼저 하고 싶죠. 그래서 얘네 둘의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따라서 2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6. 그 다음에 x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6x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듯이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면요.
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인 거죠. 따라서 얘네들 먼저 계산해 버리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6x다 해가지고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누기 할 줄 몰라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기로 했어요. 따라서 곱하기로 바꿔서 곱하기 역수 취급한 뒤에 얘네 둘 먼저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2x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 과정을 조금 더 빠르게 부 먼저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라고 써주면 돼요. 즉 부, 숫자, 문자 순서대로 우리가 항을 나타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는 뭐지? 그 다음에 문자는 뭐지? 그냥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즉 얘를 보고 2하고 3하고 곱해줬어? 6이지. 해놓고 x 곱해줬어? x지. 요렇게. 얘는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곱해줬어? 그럼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3하고 2하고 곱해줬어? 그럼 6이지. 그 다음에 x 하나 곱해줬네? x지. 요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해 주세요. 다음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이에요. 1차식의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숫자를 문자식에 곱해주세요 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문자식을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 곱하기 과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 곱하기 과정은 분배 법칙을 이용하겠죠. 따라서 분배 법칙 처리하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다 처리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거는 빼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얘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덧셈으로 연결됐다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처리해보는 게 더 좋아요. 즉 마이너스 1 데리고 다니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네 둘이 곱하게 되면 얘는 숫자가 6, 그 다음에 문자가 x 이렇게 넘어올 수 있고 얘네 둘이 곱할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 숫자가 3이야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물론 더하기 마이너스 3 쓴 다음에 더하기를 없애서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겠지만 빼기 3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이렇게 바로 넘어올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역수로 바꾸고 분배 법칙 처리해주면 되겠죠. 얘네들이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4x 그 다음에 부호는 플러스 숫자는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괄호를 풀고 그 괄호를 푸는 과정이 분배 법칙을 통한 전개였죠. 그 다음에 동량끼리 계산한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럼 동량끼리 계산하는 방법도 다시 복습을 해봐야겠죠. 동류항의 계산입니다.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동류항끼리 분배 법칙으로 묶어줄 거예요. 즉, 얘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x고 더하기 3 곱하기 x인 거죠. 이렇게 각각의 곱에다가 합을 해준 상황이었던 걸 합을 먼저 하는 상황으로 바꿔줄 거예요. 즉, 분배 법칙 쓰겠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x 곱하기가 둘 다 있으니까 x 곱하기로 쏙 묶어주면 분배했을 때 얘가 되도록 맞춰주는 게 우리가 편하죠. 그래서 딱 맞춰주게 되면 얘는 2가 필요하고 얘는 3이 필요하니까 2 더하기 3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2 더하기 3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x 곱해주자 해서 5x다 처리될 거예요. 이게 빠르게 2x랑 3x 그럼 동류항이네. 그럼 2하고 3하고 더하고 끝내자 처리할 수 있어야 해요. 얘도 역시 x로 묶게 되면요. 분배했을 때 얘가 되도록 맞춰줘야겠죠. 따라서 3 빼기 4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1x가 들어가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x다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역시 3 빼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숫자는 1이니까 생략하고 x는 그대로 써준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동류항의 덧셈과 뺄셈까지 복습해봤습니다. 이제 다항식의 사칙연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덧셈과 뺄셈을 알아볼 건데요.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이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럼 괄호를 푸는 과정과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과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보죠. 일단 그 예시를 들기 전에 덧셈에 대한 성질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숫자끼리 더하는 것도 똑같고 문자끼리 더하는 것도 다 동일해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A하고 B를 더한 것과 B하고 A를 더한 것이 같습니다. 라는 성질이 있어요. 즉 A하고 B하고 더하는 것과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B 더하기 A 한 것은 같다라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결합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에요. 즉 마음대로 결합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니까 이렇게 A 더하기 B를 먼저 하고 또는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각각을 더한 것과 서로 같다라는 거죠. 즉
얘에서 어떤 큰 의미가 있냐면 이 괄호라는 게 결국엔 계산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 먼저 계산해도 되고 쟤 먼저 계산해도 돼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덧셈에 대해서는 이 계산 순서를 바꿈에 있어서 맘대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계산 순서의 경우에는요. 근데 지금 덧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했죠. 즉 뺄셈에서는 불가능해요. 즉 예를 들면 1 빼기 2랑 2 빼기 1이랑 누가 봐도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죠. 따라서 달라요. 즉 순서를 바꿔버리면 빼기에서는 다릅니다. 근데 덧셈은 내 맘대로 결합을 하든 교환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순서 맘대로 잡아도 되니까 누구끼리 계산할지만 잘 정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예시로 넘어가 보죠. 이런 과정이 나왔어요. P는 2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R은 x 플러스 1이에요. 그랬을 때 요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P, Q, R에 각각 얘네들을 넣어도 돼 라는 문제니까 얘네들을 넣기만 해도 x에 대한 식이 될 거예요. 근데 넣으려고 봤더니 이 식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죠. 근데 더러운 곳에다 더러운 식을 넣게 되면 더 더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일단 깨끗하게 만들고 대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의 문자의 식이니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다가가죠. 즉 괄호를 풀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야겠어요. 괄호를 푸는 방법은 이렇게 숫자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분배 법칙 처리해 줄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동류항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동류항이 누굴까 봤더니 동류항이라는 건 문자와 차수가 같아야 되죠. 따라서 얘는 P에 대해서 1차식, 따라서 P에 대해서 1차 항에 있네요. 따라서 둘이 계산할 수 있어 하면서 밑줄 긋고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P가 되고 그 다음에 Q 마이너스 2R이 되겠네요.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얘는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죠. P, Q, R이기 때문에 각각 다 동류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대입을 시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대입할 때는 식을 대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항상 괄호 쳐서 대입해 주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부호 하나 때문에 틀리기 때문에 항상 괄호 쳐서 식은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각각의 괄호를 풀어줘야겠죠? 괄호 푸는 방법, 얘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분배 법칙. 얘도 역시 그냥 얘는 더하기니까 1이 곱해져 있다 생각해도 그냥 괄호 풀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도 역시 분배 법칙. 따라서 괄호 풀 때는 이렇게 분배 법칙 화살표로 실수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즉 내가 무슨 계산을 할 거야 해놓고 나서 계산을 하자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얘는 마이너스 2x 제곱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x 곱했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문자는 x 이렇게 되겠죠. 얘는 그냥 풀어줄 거니까 이렇게 그냥 쓸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 그 다음에 문자는 x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부호는 마이너스, 숫자는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또다시 x에 대해서 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동료항끼리 계산해 줘야겠죠. 동료항끼리 계산하는 방법 요거하고 동양 누구지 해서 누구 야 체크해놓고 계산한 뒤에 쓰고요. 그 다음에 누구랑 동양이지 체크하고 마이너스 x야 써주고요. 얘하고 동양 상수항끼리 체크해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야 처리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렇게 x에 대한 식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보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a가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 b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야 라고 나왔어요. 그럼 또 해보겠죠. a 더하기 b는 무엇입니까? 하게 되면 식을 넣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괄호 쳐서 처리할 거예요. 그럼 괄호는 여기서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질 수 있겠죠. 다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얘하고 계산할 수 있고 또 얘하고 1차 한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5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봤듯이 지금 동류항을 체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누가 누구랑 동료항인지 체크한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문자 같은 동료항끼리의 같은 색으로 체크를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동료항끼리 밑줄 그으면서 계산한 뒤에 이렇게 다 밑줄 그어줬다 하면 여기 다 체크되었네. 즉 다 계산했네 라고 체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동료항끼리 밑줄 치면서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다 계산했다면 여기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즉 계산이 익숙해질 때까지, 즉 이 밑줄이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보일 때까지는 이렇게 밑줄 치면서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빼기의 경우에는 빼기 그대로 하면 돼요.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죠. 따라서 얘도 분배 법칙 처리되겠네요. 따라서 지금처럼 분배 법칙 처리하고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대입할 때는 괄호 쳐서 넣기까지 이 네 가지 주의사항을 유의한다면 충분히 덧셈과 뺄셈에서 실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괄호 쳐서 넣은 장면들, 그 다음에 밑줄 치면서 계산하는 장면들까지 체크해 주세요.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이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암산이 조금 빨라집니다.